안녕하세요. 지향쌤과 함께하는 세계사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도에서 불교가 출현하고 통일 왕조가 발전하다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네, 오늘은 다시 인도로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어는 항상 4대 문명에서 어떻게 그 후의 역사가 전개되는지 이게 포인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4대 문명에서부터 1단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흐름을 따져볼게요. 일단 우리 4대 문명은 뭐뭐 있었는지 같이 해볼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인도 문명, 중국 문명. 그리고 우리가 4대 문명은 아니지만 그리스, 로마 이렇게 배웠었고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 후에 페르시아로 역사가 전개됐고, 이집트는 이제 페르시아 쪽에도 돼 있었다가 나중에 로마 쪽에도 가니까. 자, 그리고 중국은 춘추 전국시대, 그리고 진, 한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인도 문명의 역사가 그 후에 어떻게 전개됐을까? 두 개의 왕조, 그리고 인도에서 출현하게 된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인도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나요? 인도 하면 바로 뭐 카레, 간디 이런 인물들 떠오를 것 같은데, 자, 우리 인도를 상징하는 것들, 인도의 여권이고, 인도의 지폐 속에 또 간디가 들어가죠. 그리고 인도의 동전이고요. 이거는 인도의 국기예요. 자, 그런데 인도의 국기 속에 보면 가운데에 수레바퀴 모양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권이나 또 지폐 속에 보면은 뭔가 지금 공통된 무늬들이 보이지. 이게 바로 이 왼쪽에 보이는 아소카 왕의 돌기둥에서 따오게 된 건데요. 자, 우리 아소카 왕 배운 적은 없지만 전성기 왕의 냄새가 나죠. 자, 오늘 등장할 왕들도 전성기 왕들도 두 명 등장을 할 거고요. 일단은 우리 불교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인도 문명 마지막에 배웠던 내용 뭐였을까? 아리아인들이 이제 오게 되면서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던 브라만교랑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던 것까지 배웠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아리아인들이 철기를 가지고 왔었지. 그런데 이 철기 문화가 기원전 7세기경에 확산이 되면서 철기가 확산이 되면 뭐가 좋을까요? 철기로는 무기도 만들 수 있고 농기구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정복전쟁도 활발했고 또 농기구를 사용하니까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니까 농어 생산량도 늘고 이것을 내다 팔면서 상공업도 발달을 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변화가 오게 되면 이 카스트 제도의 신분 중에서 누구의 힘이 세질까? 자, 우리 브라마는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의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고, 크샤트리아는 왕족, 군인이었어요. 바이샤는 농민,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고, 수스라는 노예였어요. 자, 그렇다면 정복전쟁이 활발해지고 농업과 상공업이 발달했네. 누가 성장을 할까요? 바로 크샤트리아랑 바이샤예요. 크샤트리아는 왕족이니까 군인이니까 정복전쟁 활발해지면 힘이 세지겠죠. 바이샤는 농사를 담당하니까 내다 파는 상공업도 담당하니까 바이샤가 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크샤트리아랑 바이샤는 카스트 제도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계급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들의 힘이 세지니까 점점 카스트제나 브라만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바로 등장한 게 불교인데요. 자, 우리 불교 석가모니 알고 있는데 실제 이름은 고타마 시다르타였다고 합니다. 네, 이 석가모니가 신은 아니었고요. 당시 이제 한 크샤트리아 계급, 한 나라의 왕자였어요. 그래서 궁궐에서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궁궐 밖에 나갔다가 굶어 죽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할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됐고 출가,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수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누구나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서 해탈에 이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많이 굶었겠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석가모니는. 그래서 이 불교가 등장하던 시기에 아까 시대적인 배경하고 결합이 돼서 불교의 교리 자체가 특징이 브라만교의 권위주의, 카스트 제도의 신분차별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차별의 반대가 뭐야? 평등이죠. 그래서 불교 교리에서 핵심 키워드는 자비와 평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을 강조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 크샤트리아나 바이샤가 환영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불교는 인도에서 점점 확산이 돼가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첫 번째 중요한 주제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서 서양에서는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도 멸망시키고 영토를 계속 확대해가는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인더스강 유역까지 오게 됩니다. 이 무렵에 인도는 엄청 큰 통일 왕조가 아니었고 여러 개의 작은 왕국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렇게 알렉산드로스가 침입하면서 더 혼란스럽겠죠. 물론 이걸 막아내기는 합니다. 자, 그러다가 기원전 4세기 무렵에 이걸 통일한 사람이 생겼어요.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라는 사람이 통일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우리는 마우리아 왕조라고 붙여줍니다. 자, 오늘 이 왕조가 두 개 등장할 거기 때문에 왕조 이름은 일단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마우리아 왕조. 그런데 이 마우리아 왕조는 이 인도, 우리가 아는 인도의 모습으로 완전히 통일한 건 아니고 주로 북쪽 인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일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마우리아 왕조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왕이 바로 아까 도입부에 등장했던 아소카 왕인 거죠. 자, 아소카 왕, 전성기 왕이니까 또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자, 아소카 왕은요, 우리 전성기 왕은 힘이 세니까 항상 영토를 넓히죠. 그래서 이 마우리아 왕조의 최대 영토, 지금 지도에 보이는 노란색 이 부분, 이렇게 영토를 넓힌 왕이 바로 아소카 왕이었고, 자, 전성기 왕들 꼭 중앙 집권 체제 하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막 도로도 만들고 비슷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소카 왕이 이렇게 영토를 넓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어요. 자, 그래서 이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을 보면서 아소카 왕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 지금까지 너무 많이 죽였는데 이제라도 참회를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불교를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불교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바로 아까 보이는 아소카왕의 돌기둥을 전국에 세워가지고 여기 지도에도 돌기둥이 표시돼 있잖아요. 이 돌기둥은 우리가 지금 보는 사진은 머리 부분이에요. 아래쪽으로도 쭉 기둥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부처를 불교를 믿어라라는 의미에서 세운 거고요, 전국에.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은 우리 돕을 할 때 이거 등장을 하긴 했었거든요. 산치대탑이라는 탑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탑을 많이 볼 수가 있죠. 탑은 원래 부처의 사리를 모셔놓은 것을 탑이라고 해요. 사리란 이제 우리 승려들은 스님들이나 또 부처는 화장을 해요, 죽으면. 그러면 이제 몸속에 구슬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모셔놓은, 그러니까 부처의 무덤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산치대탑은 지금 현재 세계에 남아있는 탑 중에 가장 오래된 탑이 되겠고요. 아무튼 이런 뭐 절이나 탑이나 또 돌기둥, 그다음에 불경도 정리를 하고 하면서 불교를 장려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불교는요, 이 아소카 왕이 개인적으로 너무 사람을 많이 죽인 것을 참회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개인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불교가 두 개로 나눠질 건데요.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 시기에 유행했던 불교는 개인의 해탈, 개인이 이제 고통 없는 상태로 해탈에 이르는 이거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개인이 포인트인 거죠. 이러한 불교의 이름을 상좌부 불교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리고 아소카 왕의 불교 장려 정책과 함께 이게 다른 나라에도 퍼져 나가요. 자, 아래에 오늘날의 스리랑카, 실론으로 가고 또 바다를 타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PPT 한 장 속에 엄청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마우리아 왕조 외우라고 했죠? 전성기왕 아소카왕 외우라고 했죠? 불교의 종류, 상좌부 불교가 마우리아 왕조 시기에 유행을 했대. 그런데 개인이 포인트래.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에 전파됐다. 그래서 이 한 장 속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 꼭 외워오기.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전성기 왕이 끝나고 나면은 쇠퇴를 하죠. 급격하게 쇠퇴를 하고 다시 여러 개로 분열이 되게 되는데 이 분열이 된 인도를 이번에는 이란 계통의 유목민족인 쿠샨족 이쪽에서 이렇게 옵니다. 쿠샨족이 와서 왕조를 세우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영토가 느낌이 다르죠. 서북부 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쿠샨족 민족의 이름을 따서 우리는 쿠샨 왕조라고 부를 겁니다. 자, 두 번째 왕조가 등장을 했어요. 왕조 이름을 외워주기. 쿠션 아니에요. 쿠샨 왕조입니다. 자, 그런데 쿠션 왕조는 아까 마우리아 왕조보다 살짝 위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쿠션 왕조에 좋은 점이 있었는데 1세기면 당시 세계는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요? 자, 이제 우리가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한 나라에만 너무 좁게 보면 안 돼요. 시각을 넓혀봐야 돼요. 이 동시대 주변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 세계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 이것도 이제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다 배웠던 나라들이에요. 자, 동쪽에는 누가 있었냐? 1세기경이었대. 한 나라였어요. 그때 후한이었고요. 서쪽에는 누가 있었냐? 1세기 로마가 막 제정돼가지고 발전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자, 그래서 이 후한하고 로마를 이어주는 교통로가 있었는데 뭐였죠? 비단길이야. 그런데 이 비단길이 쭉 지나가는 곳에 바로 쿠시안 왕조가 딱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는 무역 뭐예요? 중개 무역을 통해서 발전을 했고 또 바다를 통해서 로마랑도 교역을 하기도 했던 그렇게 번성을 했던 나라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최대 영토가 지금 지도에 보이는 핑크색인데 전성기왕 또 외워줄게요. 오늘 좀 근데 왕들의 이름이나 왕조 이름이 좀 어렵죠? 카니슈카 왕입니다. 전성기왕. 그래서 이때 넓은 영토를 확보합니다. 자, 그런데 카니슈카 왕 때 이거 만들어진 동전인데 앞면에는 이렇게 카니슈카 왕이 있고요. 뒷면에는 지금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부처예요. 자, 마찬가지로 카니슈카 왕 때도 쿠시안 왕조도 불교가 발달하는데 불교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이번에는 대승불교예요. 자, 대승이라는 것은 큰 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개인이 아니고 중생,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게 더 핵심인 불교예요. 자, 그리고 아까 동서교통로 비단길을 따라서 중국하고 연결되잖아. 그래서 대승불교는 주로 중앙아시아나 동아시아, 그러니까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까지 전파가 된 게 대승불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너무 복잡하죠? 다시 한번 불교 비교해 볼게요. 자, 마우리아 왕족 때 유행했던 상자부 불교는 핵심이 뭐였어? 개인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이 그냥 수행해서 깨닫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나 대승불교는 어때요? 중생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수레에다가 중생을 태우고 가고 있지. 중생을 구제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 불교의 모습도 다른지 오늘날에도 이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지도에서 보면 조금 더 쉬워. 자, 마우리아 왕조는 좀 더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실론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바다를 통해서 가요. 그래서 혹시 태국 여행 가본 사람들 있어요? 태국 여행 가보면 승려들이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고 절도 그냥 시내 한가운데 있어요. 승려들 옷차림도 좀 굉장히 쨍한 좀 형광주황색 입고 있고 그다음에 절의 모습이나 탑의 모습도 이게 불교야? 되게 좀 이국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 자체가 달라요. 반면에 쿠시안 왕조는 좀 더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대승불교는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 한국, 일본으로 가는데 이거 중국 탑이에요. 이제 중국 탑이라 조금 더 이국적이긴 한데 이거 우리나라 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절이나 뭐 이런 탑의 모양하고 동남아시아 쪽의 절이나 탑의 모양이 다르다는 거. 이게 이제 대승불교랑 상자부 불교가 정말 이 오래된 2000년 전에 전파된 지역이 달랐는데 그게 오늘까지 다른 모습으로 문화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 이 옛날 얘기, 다른 나라 얘기 배우는 이유가 오늘날의 문화까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우리 쿠션 왕조는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자, 항상 이렇게 동서교역로에 있는 나라들은 문화가 합쳐지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간다라 양식이에요. 미술 양식인데 원래 있었던 인도 문화하고 그리스, 로마, 헬레니즘에 있었던 문화가 전파됩니다. 그게 합쳐지면서 아주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변화가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해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우리 불상이 뭐야? 불상은 우리 부처 하면은 불상, 우리 절에 가면은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간다라 양식이라는 게 탄생하기 전까지는 불상을 제작하지 않았대요. 그럼 부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 부처님의 발자국, 수레바퀴, 탑 이런 걸로 표현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부처인 거야.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헬레니즘에서 여기는 되게 인체의 아름다움을 살린 조각상들이 유명하잖아요. 이 조각상들의 문화가 간다라는 간다라 양식의 간다라는 지역의 이름이거든요. 이 간다라 지역으로 오게 되면서 이것을 그러면 부처의 모습도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 해서 불상을 제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불상의 모양이 우리는 이제 알겠죠. 되게 이 옷 주름도 그리스 여신처럼 생겼고 얼굴 생김새도 되게 이국적으로 이목구비 뚜렷하게 생겼고 머리 곱슬머리에 이렇게 제작을 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아까 대승불교와 함께 비단길을 따라서 한나라로 오잖아.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러한 불상을 제작을 했고 이게 또 우리나라로 오면서 유명한 석굴암 또 여러 가지 불상들 이게 또 일본까지 전파가 돼서 이렇게 과거의 문화의 흐름이 이렇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단길을 통해서 간다라 양식과 대승불교가 우리나라까지 전래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조금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 인도의 역사는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면 좋다. 이게 포인트고요. 자, 선생님이 지금 오늘 단어들이 좀 어려웠으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 디딤 영상 테스트에 이 중에 낼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이 마우리아 왕조하고 쿠션 왕조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왕조를 배웠고 여기에 전성기 왕들, 그러니까 오늘은 꼭 외워왔으면 좋을 것들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우리아 왕조는 전성기 왕 누구였어요? 아소카 왕이었고 쿠션 왕조는 누구였어요? 카니슈카 왕이었어요. 자, 그리고 둘 다 불교를 장려했어요. 그런데 마우리아 왕조는 개인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상좌부 불교라고 하고 그래서 개인의 해탈, 쿠션 왕조는 대승불교, 그래서 중생의 구제를 중요시해요. 자, 거기에 쿠션 왕조는 하나만 더 기억하기로 했어요. 간다라 양식이라는 게 탄생해서 불상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은 포인트 키워드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해오고 이제 불교가 탄생한 것은 이 왕조보다 조금 앞에 불교 하나 더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워드 위주로 좀 공부를 해가지고 오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디딤 영상 확인 퀴즈는 자, 오늘부터는 우리 인사 멘트를 2학년 친구 한 명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디딤 영상 확인 퀴즈는 비공개 댓글은 이 친구가 누구인지 이 친구의 이름을 비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키워드 조금 외워가지고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